오늘 보면 미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함에 따라서 미국의 전기차들도 리비안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0.21% 상승해서 230.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루시드 0.77%, 니콜라 5.68%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리비안은 1.6% 하락했습니다. 어도비 어제 시간 외에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동안 인공지능 테마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실망감을 주면서 8% 넘게 급락했어요.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어도비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하게 되면 이제 다음 달 10월 중순부터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또 실적 발표도 시작을 하죠. 그거 끝날 때쯤 되면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그때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크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도비가 이렇게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주가가 12% 가까이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우버는 알파벳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1.82% 상승했고 보잉은 공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을 하면서 주가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우량주들도 상당수 올랐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이제 낮아지게 되죠. 가처분 소득이 늘고 이는 필수 소비재 구입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가 1.18% 올랐고 맥도날드가 1.43% 상승했습니다. 프록터앤갬블,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다 다우지수에 들어있는 종목들이에요.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1개 종목 중에 유틸리티와 부동산, 필수 소비재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을 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8월 확정치 67.9에서 약 2%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올해 5월 이후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 73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지수가 62.9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전월치보다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2%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내린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낀 다음 주 이 굵직한 국내 지표 발표나 행사는 없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의 경제,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미국의 연준이 17일, 18일 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8번 연속 동결됐지만 7월 FOMC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기대 경로에 맞춰서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9월 회의 때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달 23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던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 경제 전망, 위험 균형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뒤에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인하 폭과 관련해서 0.25% 아니면 0.5%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수익률을 보면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전장보다 3bp 내린 3.648%를 기록했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7.1bp 급락한 3.575%로 지난 2022년 9월 12일 이후 지금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VIX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이 변동성 지수 VIX가
지금 3.16% 내린 16.53을 기록했습니다. 20년 막 올라갔었죠?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국제 유가는 완만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호거래소의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0.5% 떨어진 68.6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 브렌트유, 이것은 0.5% 똑같이 하락한 71.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WTI는 1.5% 상승했고 브렌트유는 0.8%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의 이 변동 상황을 매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나 또 수출입 동향, 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또 달러 환율 문제, 또 현재 국내 기준금리 이런 것들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는 미국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부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전 세계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각 국가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중요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증가율, 가계 부채 비율, 실업률 등 이런 국내 주식시장에 중요하고 민감한 경제 지표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 중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중인 사람에게도 미국의 경제, 정치, 사회, 금융,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매달 중순경에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 세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국의 CPI,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또 각종 이 경제 지표들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중요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 미국 시장에 투자 중인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는 미국 시장에 투자 중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이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의 변동은 그날 즉시 각 나라의 주가 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될 정도로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황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물며 미국 주식시장에 그것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있는 ETF에 투자 중인 사람에게는 미국의 각종 이슈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미국의 주식시장의 새로운 각종 정보들을 우리는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